대한민국 관문도시라는 인천의 역사를 이끌어온 이곳은 인천 내항입니다. 최초의 관문이 설치된 이곳 내항을 중심으로 인천항은 주요 무역항으로 성장했고 인천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해왔죠. 개항 이후 그동안 국가항만시설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었는데요. 인천 내항 중 18부두가 140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마중물 사업인 상상 플랫폼 또한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물포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제2의 개항을 준비하는 인천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인천이 개항한 것은 1883년이죠. 그 이후에 이제 천국 일본뿐만 아니라 서양의 각국인들이 인천항을 방문합니다. 물론 목적은 다양하겠지만, 근데 그들이 와서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조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일본 조개, 또 천국 조개, 오늘날 이제 차이나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각국인들, 즉 서양 각국인들의 각국 공동 조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풍경은 조선인들에게는 상당히 낯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40년 전에 이미 그 중국 개항장은 이미 국제도시와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 그럼 상당히 달라졌던 것을 알 수가 있죠. 1875년 9월 운요 사건을 계기로 조선은 개항을 하게 됩니다. 이후 외국과의 통상무역이 진행되면서 조선의 관문이 차례로 열리게 되죠. 부산과 원산에 이어 1883년 1월 1일 세 번째로 개항한 인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거주를 시작하고 각국 영사관이 자리 잡으면서 외국인들이 치외법권을 누리도록 설정된 구역인 조계지라는 독특한 구역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인천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이민이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제물포라 불리던 인천항은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창구이자 그 문화가 유통되는 국제도시로 급변하게 됩니다. 당시 제물포 개항장의 모습, 또 그들이 느꼈던 그러한 그 타자로서의 그 시각을 알 수는 있죠. 당시에 보게 되면 그 뭐 민속학자 또는 외교관이랄지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냥 여행가들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남긴 대표적인 사람 중에 퍼시필 로웰이라고 그 명왕성을 발견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뭐 샤를 바라라고 해서 프랑스인인데 민속학자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사벨라 비숍 여사를 많이 특히 기억을 하는데 그들이 남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민속학자의 경우에 물론 자기가 전공하는 어떤 그런 그 학문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이 그 개항장의 모습을 경이롭게 바라봅니다. 자기가 아침에 깨서 이렇게 보니까 섬에 둘러싸여 있는 이 해안의 풍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경이롭다고 경탄도 하고 비숍 여사의 경우에는 이 항구의 모습을 이제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내렸는데 거기 아직은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질척질척한 어떤 갯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의 어떤 고향에 온 듯한, 이 사람이 내리 한 4년을 여기를 방문을 해요. 그러면서 나름 그 동양이 가지고 있는 그 서양하고는 좀 다른 모습인데 뭐 고향과 같은 그런 느낌도 얘기를 하고 서구와는 좀 다른 그런 각도에서의 신비함 뭐 이런 것들을 서술을 하고 있죠. 개항과 함께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드나들면서 서양의 근대 문물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 통로가 개항장입니다. 이후 인천에는 많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인천 개항장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전파된 신문물을 받아들인 젊은 세대들은 일명 모던걸, 모던보이가 되어 새로운 유행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 이외에 서구 열강들의 영사관들을 비롯해 최초의 호텔, 레스토랑, 은행, 세관 등
서양의 화려한 건축물들이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인천은 급격하게 근대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습니다. 거리 자체가 근대 문화유산인 개항장 일대에는 아직도 당시의 흔적이 꽤 남아있는데요. 이처럼 기존과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도시가 당시 인천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인천 개항의 문제를 풀이할 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어떤 그 시기를 거쳐서 우리 나름대로 그걸 수용을 하면서도 변용을 하고 또 극복을 해 나가면서 실제적으로 오늘날 역사를 얘기할 때 근대와 현대사, 특히 이렇게 근대의 길목에 있어서의 인천 개항장을 얘기할 때 인천을 빼놓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면서 하나의 역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생생한 어떤 현장으로서의 그 역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개항장은 많은 분들이 근대 건축물이라든지 그때 어떤 자치들을 찾아서 그 역사를 찾아서 많이 방문을 하잖아요. 그게 오늘날 이 중구와 또 우리 인천 사람들 또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타지에서 오는 사람 또 우리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 후학들이나 또는 우리 그 청소년들에게도 140년 전에 그런 개항에 저음했던 이 나라의 어떤 정세라든지 이런 것들, 역사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 역사적인 그 현장의 공간으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오늘의 우리에게 투영되는 모습이 아닌가 할 수 있죠. 개항기부터 3.1운동, 6.25를 거쳐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역할을 해온 인천. 1950년 9월 15일 한반도가 6.25 전쟁으로 인해 잿더미가 되었던 당시 7만 5천여 명의 병력과 261척의 해군 함정이 투입된 인천 상륙작전은 당시 북한군의 병참선과 배후를 공격하여 전쟁을 반전시킨 작전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인해 인천의 항만시설과 서울에 이르는 제반 병참시설을 북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천 상륙작전에 이은 서울 수도 탈환의 성공은 심리적으로 국군 및 유엔군의 사기를 크게 제고시키고 북한군의 사기를 결정적으로 떨어뜨렸죠. 그 인천 상륙작전에서 인천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겠습니까? 인천으로 통해서 뭔가가 이제 확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그린비치라고 하는 월미도로의 그 상륙작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러나 이제 여기에 부차적으로 수반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피해랄지 이런 것도 많이들 가슴 아파하고 하는 사실인데 그것도 사실이죠. 인천 상륙작전은 인천으로서는 당연히 인천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도시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역사를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면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 산업화 시대가 열리면서 인천 역시 급격한 발전을 이뤄나갔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공단이 들어서고 해상과 육상교통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인천국제공항이 개장을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이 개장으로 인천은 세계적인 도시로 그 이름을 올리게 되죠. 이렇게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가진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당시 인천은 대한민국 산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후 경인선 지하철이 연결되는 등 1883년 개항 이후부터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죠. 인천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근현대사에 있어서 우리나라 산업, 공업 이걸 이루고 가는 데 있어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중요 도시입니다. 현재는 각 도시마다 그러한 뭐 산업이나 공업이 보편화돼 있고 경제가 기반이 되지 않은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천의 역할이라는 것도 이미 잊혀져 갔는지도 모릅니다. 인천도 역시 경제 기반에 대한 거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천이라는 도시가 그동안 우리나라 근현대의 어떤 그런 산업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그러한 근현대사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산업화를 이끌어 갔던 그런 데서 희생이 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게 문화입니다. 역사 문화입니다.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개항장은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도심이라 불렸던 개항장 일대는 개항의 전성기를 불러왔던 근대 문화유산들이 도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면서 상권 붕괴가 현실이 되었죠. 국제무역항이었던 인천 내양의 기능도 급격하게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산업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개항장 일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최근 10년, 원도심과 인천 내양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화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내양의 사일로에는 축구장 3배가 넘는 세계 최대의 벽화가 그려져 기네스북에 올랐고, 40년간 화학공장이었던 곳은 기존 시설물을 활용해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인근 포구의 쇠락으로 고립됐던 항미단길은 주민들의 협력으로 새로운 문화거리가 조성되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애써 찾는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근대화의 관문이었던 인천 내항과 주변 원도심 지역을 문화, 관광, 산업이 융합되는 새로운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제2의 개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인천이 진정한 바다의 도시로 거듭나는 첫걸음이자 인천의 지역 불균형 격차를 메울 하나의 대안이기도 합니다. 인천은 전근대 이래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어요. 중국과 첫 번째로 바닷길을 통해서 무역을 했던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그게 지금부터 이제 1600년 일인데, 그 1600년 전에 중국과 첫 번째를 통교한 지역이 인천이라서 식자에 따라서는 그 개항을 인천의 첫 번째 개항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외부 사람들이, 외국의 배들이 인천으로 들어오는 백기를 알아야지만이 인천의 배를 댈 수 있는 그런 아주 형국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개항장이라는 것은 개항 당시에 만들어진 신도시라는 개념이라 보면 되시겠다는 거죠. 전 인구가 300만이 되게 되는데 300만이 되게 되면 어차피 발전이라는 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 10여 년 동안의 화두는 이 개항장의 역사 문화다. 이 역사 문화를 어떻게 살리느냐. 외부에서 유입하는 인구, 절대적으로 정주 인원이 아니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원만 확대하고 개항장의 역사 문화를 좀 강조하고 신경 써준다면 인천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질 곳입니다. 천만시대 인천, 초일류 도시 인천. 우리는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으로서의 도약을 기대하며 300만 인천 시민의 진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월 750만 해외 동포들을 위한 업무를 맡을 정부기구인 재외동포청이 이곳 인천에 유치되었습니다.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이 시작된 곳이기도 한데요. 최초의 이민 이후 인천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인천은 1883년에 세상을 향해서 문호를 개방하는 개항을 단행하게 됩니다. 아주 비난한 어촌이었던 인천은 급격히 개항도시, 국제도시로 변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유공원 일대에 개항장이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게 됩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행정, 치안, 사법 권한을 행사하는 조계라는 게 설정이 되게 돼요. 거기에 외교관, 그다음에 상인, 그다음에 그 조계를 도시로 형성하는 데 필요했던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외국인들이 들어온과 동시에 서구에서 새로운 신문물과 신종교가 들어오게 돼요. 특히 신종교는 근대 학교와 근대 병원을 운영하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당시 인천 사람들은 한반도 어느 지역보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컸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던 인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신체 검사를 통과하고 갤리코에 올랐던 102명 중에 86명이 인천 사람이었다는 것에서 증명되게 되는 겁니다. 하와이 이민의 그 첫 번째 이민선에 인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타지 않았다면 하와이 이민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1902년 12월 22일 하와이 이민자 제2일지는 인천 제물포항에서 일본 선박 겐차이 마루호를 타고 일본 나가사키항에 12월 25일 도착했는데요. 이민자 신체 검사를 통해 19명이 탈락하고 남자 56명, 여자 21명, 그리고 25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해 102명이 1903년 1월 2일 미국 하와이로 가는 겔리코에 승선했습니다. 1902년 12월부터 1905년 8월까지 64회에 걸쳐 한국인 7,415명이 인천을 통해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이민의 역사가 인천에서 시작된 것이죠. 1990년대에 북방 외교가 실현되면서 전에는 중국에서 오신 제중동포들,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에서 오신 CIS 동포들과 함께 또 사할린 동포들이 영주 귀국자들이 지금 살고 계십니다. 인천의 어떤 문화계의 원로가 인천은 바다와 같이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인천을 해불양수의 도시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인천은 어떤 사람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런 이주민의 도시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근대화와 산업화를 함께 이끌어내면서 인구적으로는 대한민국의 3대 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문화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인천의 문화는 다문화이고 또 역동적입니다. 다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을 갖고 있는 게 인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사할린 영주 귀국자들이 모국에 그 둥지를 틀 때 단일 도시로는 가장 많은 사할린 동포를 받아들인 게 인천입니다. 삼산동과 논현동 그리고 검단동에 거주를 하고 계세요. 또 모국에서 생활을 꿈꾸는 중앙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한박마을에 1만 명이 넘게 살고 계십니다. 한박마을에 있는 선주민들이 고려인이라고 불리는 CIS 동포들과 서로 아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삶을 살고 계세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문학산 남쪽 아래에 자리 잡은 이곳은 한박마을이라 불리는 동네입니다.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독특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2017년부터 집단 거주촌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한박마을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살던 고려인들이 고국인 한국으로 돌아와 모여 살고 있는 곳인데요.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현지 출신 외국인들이 집단 거주하면서 한박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어쨌든 오래 살고 통장을 맡고 있어요. 통장을 맡고 있다 보니 마을에 사는 주민에 관한 거는 많이 알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말은 달라. 그런데 이제 말씀도 잘은 못하시지만 그래도 조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분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우리 마을에 좀 이렇게 정착해서 살 수 있게. 그리고 이분들 굉장히 순박하세요. 그래서 이제 돕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잘 같이 살고 있어요. 한박마을에 사는 조병수 씨와 마안나 씨 역시 고려인입니다. 이곳 한박마을에는 주민의 80%가 고려인인데요. 대부분 3대가 모여 산다고 합니다. 한박마을 주민들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거나 러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던 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일자리, 자녀의 교육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향하는 공통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민족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저희가 한 12,000명 정도 사는데 80% 정도가 고려인 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3대가 모여서 같이 오셨어요. 이게 아예 정착하려고 오신 거예요. 엄마,
부모님 그리고 손주 이렇게 해서 3대가 지금 모여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고려인 분들은 예전에 많이 우리가 전쟁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 쪽, 옛날에 그 소련이죠.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셨어요. 그냥 강제 이주를 당하신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은 특히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많으세요. 독립운동가들이 그쪽으로 가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모여 살다가 그 후손들이 자꾸 이렇게 집성촌을 이루면서 살게 된 배경이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가 잘 모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세요. 말 잘 못하지요. 들키는 건 다 알아듣고 말하는 거가 바쁘세요. 조금 바쁘고 우리 남편은 말 잘하세요. 그렇게 내가 조금 좋아서 조금 많이 배워요. 여기서 살라 하면 한국 말 많이 해요. 생활이 좋아요. 한국 사람들 친절하고 대전해요. 좋아요. 그리고 살기 좋아요. 그래서 또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처음 한국에 온 고려인들은 대부분 언어 장벽에 부딪혀 애를 먹습니다. 한방마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방마을에 사는 원주민과 교류하기 어려웠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문화가 공존하는 한박마을. 원주민과 고려인이 더불어 사는 한방마을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는데요. 한방마을에 사는 고려인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할 자치회를 만들고 다양한 공동체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웃 사촌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을 동포라고 부르잖아요. 이 동포는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란 뜻입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 민족을 형제 자매처럼 따뜻하게 부르자고 1997년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하면서 이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대한민국이 발전했으니까 발전된 대한민국에 의지하려는 분들이 동포라고 하는 부정적 생각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에는 초기에 재외동포들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재외동포들은 빼앗긴 모국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거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독립자금을 마련해 주셨어요. 또 광복을 맞이한 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정상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외교를 해야 되는데 외교 공간을 만들 돈이 없었습니다. 외교 공간을 만들어준 게 우리 재외동포들이었어요. 또 경제 개발을 꿈꾸고 있는 모국이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모국의 경제 개발에 자신의 모든 걸 내준 분들이 바로 재외동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들의 모국 공헌이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의 모습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인천이 배웅했던 하와이 동포들은 모국을 항상 생각했어요. 대한민국이 공업 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인재가 필요한데 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공업과학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 공과대학을 건설하라고 그 학교를 매각한 대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그 학교를 지을 땅 12만 5천 평을 제공을 했고요. 그 중앙정부가 학교 설립 비용 100만 달러를 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미국의
MIT와 같은 공과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하와이와 인천을 연결해서 미국과의 우위 상통의 길을 만들고자 하니 그 학교의 이름은 인천의 인자와 하와이의 하자를 따서 인하 공과대학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자, 도시가 발전하려면 포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용은 항상 재외동포를 배웅하고 마중했던 인천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포용해야 될 대상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와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다름이 있는 사람들, 우리와 이데올로기나 또 성인지적으로 다름이 있는 사람들도 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선 꼭 포용력이 필요하다면 그 포용력을 키우는 것을 재외동포를 끌어안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포용을 덕목으로 갖고 있는 우리 인천 시민이 항상 배웅하고 마중했던 700만 해외 시민과 함께 이제 인구 1000만의 시대를 맞이해서 해외 시민을 포용하는 것에서부터 상생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재외동포는 2020년 12월 기준 193개국 732만 명으로 중국, 인도 등에 이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출발지인 인천에 재외동포청이 자리를 잡으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들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됐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인천은 300만 인천 시민과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세계 초인류 도시 1000만 인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내년 6월을 목표로 재외동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기관인 웰컴 센터가 송도 국제도시에 문을 열게 됩니다. 저희 그 재외동포 웰컴 센터는 매년 착공이 들어가서 6월 5일 날 개소될 예정이고요. 인천시로 방문하시는 재외동포 분들께 관광, 주거, 교육, 그리고 문화, 그리고 전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서 편하게 이렇게 방문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재외동포 웰컴 센터에는 컨퍼런스룸, 회의실, 상담 부스, 공유 오피스, 전시 공간 등을 갖추게 되는데요. 인천시 산하조직인 웰컴 센터는 재외동포들에게 필요한 관광, 의료, 교육, 주거 분야에 대한 통합 정보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재외동포 정책이 지자체로서는 좀 생소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선례들이 없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재외동포 분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애로점이라든지 고충사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들을 저희가 많이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경청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개청이 된 거는 이제 인천시장님을 비롯해서 인천시의 모든 그런 역량이 결집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지 이제 재외동포청 개청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재외동포 분들과 인천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인천. 아시아 도시들의 동반 성장 모델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초인류 도시는 국내외 인류 도시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도시를 말합니다. 5차 산업혁명 시대를 여는 초스마트 시티 구축과 문화, 역사,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인간 중심의 인천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세계 초인류 도시 인천이라는 내일의 청사진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 인천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글로벌 도시란 탈냉전 이후에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세계 주요 도시를 C줄과 날줄로 연결했던 소위 세계 도시 체제가 만들어졌고, 그 도시 체제의 네트워크에 중핵 기능을 했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도시를 통상 세계 도시라고 합니다. 혹은 글로벌 도시라고 하는데요. 선진국의 주요 도시,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도시 국가들이 그런 글로벌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도시가 세계 도시이냐 아니냐, 혹은 그런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냐는 것을 판단하는 척도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과거와 같이 다른 도시를 능가하는 상대적인 경제적 우위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포용성이라거나 환경,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포용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혁신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지향과 가치를 담아낼 수 있고,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세계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UN 인간정주위원회와 중국 사회과학원이 2021-22년 기준 세계 1000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도시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은 지속가능 경쟁력 부문에서 세계 58위, 경제 경쟁력 부문에서 세계 107위에 올랐습니다.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각각 13위, 17위로 인천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지속가능 경쟁력은 서울에 이어 두 번째, 경제 경쟁력은 서울, 울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게 평가됐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인천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함, 경제자유구역 등의 인프라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가진 도시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도시는 세계적인 도시라는 명성과 함께 그 속에 사는 시민들의 삶 역시 풍요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제 인천은 세계 주요 도시들과 경쟁하는 한편 시민 삶의 질과 연결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위해 관련 도시 역량을 지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천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의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들, 그리고 도시 국가들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천이 상대적으로 열의를 갖고 있는 글로벌 연결성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요. 이 같은 측면에서 재외동포청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750만,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750만 재외동포는 하나의 일종의 연결점으로서 거주국가, 모국인 한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러한 재외동포청을 유치함으로써 재외동포와 한국을 연결하는 어떠한 재외 한인 네트워크의 중심 도시로서 인천이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재외동포청의 인천 유치는 중요한 기회 요인이 될 겁니다.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청이 인천에서 개청을 하면서 하와이와 멕시코로 떠나보냈던 진출 이민사의 모국을 다시 찾는 재외동포를 받아들이는 유입 이민사가 합쳐져서 인천은 우리 민족 전체 이민사를 상징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재외동포들은 인천의 문을 두드리면서 모국을 방문하고 있고요. 또 인천을 통해서 거주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이민자의 삶을 꿈꾸는 것은 인천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모국에서의 코리안 드림이 시작되는 곳 역시 인천입니다. 인천은 이제 한민족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성공한 한인 사회를 만들어 왔던 700만 해외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이민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인천은 국제공항을 갖고 있습니다. 항만을 갖고 있고 철도도 갖고 있고 또 경제자유구역도 갖고 있어요. 이러한 인프라는 재외동포,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시민들의 네트워크 중심 도시라는 것을 알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재외동포의 네트워크 중심이 되는 도시가 인천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 첫걸음은 세계 곳곳에서 한민족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한인 사회를 형성해왔던 700만 해외 시민이 포용을 그 덕목으로 하고 있는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어낼 도시는 1000만 시민이 모두 행복한 세계 초인류 도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도시로 인천이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갖춰야 할까요? 먼저 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경제 자유구역 내 해외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물류 인프라 및 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것은 물론 도시 경쟁력에서 지역 고유 문화와 글로벌 시민 역량 등 비경제적 요소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고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특히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확한 도시 콘셉트를 잡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죠. 인천의 특징을 구성하는 핵심은 개방성입니다. 그래서 주위 국제 환경이 이러한 개방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때 인천의 창은 세계로 열리지만 그것이 닫혀질 때는 인천은 안으로 쏠리는, 즉 서울을 바라보는 일종의 그 수도권 배후기 도시로서의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제 환경을 보다 자유롭고 그리고 개방적으로 만들어가는 도시 외교의 어떤 지향들, 역할들을 해야 되고요. 더불어서 이러한 열린 창을 만들어 갔을 때 세계로 나아가는, 즉 외부로 향하는 그러한 개방성을 지속적으로 가져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포용력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인천. 초인류 도시 인천으로 거듭나기 위해 인천은 글로벌 인재들을 교육하고 배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인천 글로벌 캠퍼스는 2012년에 최초로 설립된 한국 뉴욕주립대학교를 비롯해 현재 5개의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이 글로벌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5개 대학에서 졸업한 1,600여 명의 학생들은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 그리고 송도에 입주해 있는 국제기구 등에 진출하고 있으며 석박사 과정까지 학업을 계속할 학생들은 존스홉킨스 대학원이나 스위스 연방공과대학 등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분야에서 도시 발전을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 양성은 도시 건설과 재생, 그리고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인천이 초인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인데요. 인천의 각 대학이 글로벌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이렇게 양성된 글로벌 인재들이 인천의 기업, 공공부문 등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 활약하는 내일의 인천. 초인류 도시 인천의 청사진은 인천시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더해졌을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 지역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역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과제죠. 인천은 지금까지 많이 성장을 해왔지만 앞으로 더 성장할 가치가 있는 도시이고 저희 센터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청년들을 지원했듯이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을 지원할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청년들이 중장년이 될 때까지 저희 기관 그리고 인천시 전체에서 좀 더 많은 노력과 그리고 많은 지원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골고루게 발전이 되어서 좀 더 타지 사람들에게라도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 19세에서 39세 인천의 청년 인구는 2019년 말 기준 86만 4천 명에 달합니다. 이는 인천시 전체 인구의 29.2%에 해당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속에서도 인천의 청년 고용률은 2017년 4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11분기 연속으로 특광역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새롭게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인천에 80만 명 청년이 있는데 그 80만 명 청년들이 이렇게 일자리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또한 이제 많은 것을 좀 청년분들이 배우고 느끼고 또 인천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 그리고 지원을 통해서 인천이 이제 세계 10대에서 더 나아가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천은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뉴 글로벌 시티 인천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뉴 글로벌 시티는 송도, 영종, 청라 등 경제 자유구역, 인천항 내항, 강화도 남단을 묶는 신구도심 종합 복합 개발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인천 전역을 넘어 인접 도시로까지 확산시키겠다는 게 인천시의 고상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티로 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 있는데요. 뉴 글로벌 시티 인천은 기존의 뉴 홍콩 시티를 확장한 인천의 미래발전 프로젝트로서 탈홍콩 경제자본 유치를 넘어 인천의 무한한 잠재력을 극대화해 글로벌 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 다국적 기업, 창업, 신산업, 항공, 물류, 문화, 관광, 교육, 도시 밸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의 수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인천이 그동안의 그 먹고 사는 방식에서 향후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먹고 살 것인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산업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개편할 것인가라는 것을 혁신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장기 비전적으로 볼 때 산업 구조 혁신, 특히 이제 그동안 그 남동산단, 부평산단 이거에 의해서 도시가 유지됐고 이제 이 경제 자유구역을 통해서 변모하는 노력 20년 동안 해왔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을 이걸 이제 원도심과 그 경제 자유구역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노력, 그러면서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같이 가는 어떤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은 싱가포르의 다국적 기업 집적 사례와 세계 금융허브 역할과 관련한 우수 정책 등을 꾸준히 벤치마킹하고 있는데요. 특히 홍콩의 중국 반환에 따른 다국적 기업 동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초인류 도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서 또 어떤 고민이 더해져야 할까요? 지금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인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서울에 붙어 있는, 서울에 종속돼 있는 의존적인 제조업 도시로서, 그러니까 회색 도시로서 인천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경제 자유구역을 통해서 한 20년 동안 획기적인 어떤 혁신을 했죠. 그래서 실제 이제 많은 방문객들이 국제 자유도시 송도나 청라를 방문하게 되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발전을 거듭해왔죠. 이 잠재력을 가지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지금부터 이제 준비하면은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기회는 무궁무진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천은 미래 산업 육성, 기존 산업의 위기 극복 및 파생 효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으로 스케일업 도약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 스타트업 파크는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스타트업의 실증, 투자,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한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교육, 시장 개척 등 다양한 역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하면 서울, 경기, 판교를 많이 생각하게 되시는데요. 요즘에 인천 스타트업들이 많이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융합, 스마트시티 분야의 스타트업들은 인천 스타트업 파크를 기반으로 해서 인천공항의 30분의 인천공항의 밀집도와 해외 바이어들이 오실 수 있는 호텔, 5성급 호텔 등의 다양한 정주 여건들이 갖춰져 있음으로써 다양한 유망 스타트업들이 인천에서 창업을 하고 유니콘이 되기 위한 그러한 업들을 인천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스마트시티와 바이오 분야에 선도하는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에 대기업이 밀집화되어 있음으로써 혁신 스타트업의 유치가 상당히 활발하고 특히 송도, 영정, 청라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가 육성됨으로써 관련 분야의 스타트업들도 송도로 집적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신성장을 이끌어가는 인천 스타트업 파크의 스마트시티,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인천이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의 요충지로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바이오와 관련된 기업들과 연세대와 인하대, 인천대 등 바이오 관련 교육기관과의 산학 협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초격차 바이오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OECD에서 그 전망하기를 2030년이 되면 그 바이오 경제 시대가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바이오가 그 인류가 직면한 그 4대 난제인 뭐 질병이라든가 식량, 환경,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바이오 산업을 전략상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IT 시대를 떠나서 바이오 시대가 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전략 산업을 선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신약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임대 공간을 제공하고 장비 지원, 연구 개발 지원, 네트워킹 지원 등을 통해 바이오 의약품 생산 도시로서는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제 지자체가 좀 발전을 하려면 결국은 그 지역에 종사하는 그런 근무자 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R&D 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그 기업의 종사자가 이제 이 지역에 많이 종사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 도시로서는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R&D 기능이 추가가 되면은 인천은 그야말로 이제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그런 바이오 의약품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돼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뭐 충분히 긍지를 가지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자유구역을 통해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발전과 글로벌 투자 유치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 그런 배경의 중심에는 언제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천은 문화와 관광, 산업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래형 도시를 어떻게 조성하고 있을까요? 인천은 콘텐츠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계양장이라든지 또 미래, 또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제흥포 르네상스, 또 지금 자연들, 여러 가지 섬들, 그리고 거기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자연 생태계들, 콘텐츠의 힘이 엄청나게 잠재되어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뭐 예전 같으면 저희가 멀티유스,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그런 용어를 썼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슈퍼 IP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스토리를 가진 IP 하나가 여러 가지 산업을 같이 일으킬 수 있다. 그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인천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과거, 현재, 미래 리소스, 콘텐츠 리소스가 많이 잠재되어 있고 이미 넘쳐나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슈퍼 IP, 또 그 슈퍼 IP를 활용한 여러 가지 미디어들에 관련된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발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1인 미디어 페스티벌 같은 그런 플랫폼, 그다음에 e스포츠 챌린지 대회 같은 그런 플랫폼,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잠재력을 글로벌적으로 또 국내, 해외적으로 폭발시키는 그런 하나의 단초가 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맹목적인 성장형 발전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 발전과 함께 미래 먹거리인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 균형, 창조, 소통을 중심으로 시민이 행복한 초인류 도시.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천은 뭐 알다시피 산업 입지적 측면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조건을 갖춘 도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의 인천 모습은 대한민국 최고의 미래 첨단 산업의 전쟁 기지가 되리라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단순한 생산 기지가 아니라 먹고 자고 그리고 문화를 즐기면서 일하는 혁신 공간으로, 그리고 창업이 활발한 창업 도시로, 그리고 고급 인력 일자리가 넘쳐나는 역동적인 그런 글로벌 도시가 되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하늘, 땅, 바다, 공항과 항만, 그리고 골목과 빌딩 숲을 품은 다채롭고 매력적인 도시 인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그 오랜 바람은 이제 현실이 되어갑니다. 다시 바다에서 시작되는 제2의 개합.
시민이 함께 여는 새로운 내일을 위한 변화는 이미 시작됐는데요. 최초 이민사가 시작된 인천에서 최고의 국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인천의 원대한 꿈.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이 그려나갈 내일의 인천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